2025년 운세 영상을 7월에 올리다니 너무 늦었네요. 하지만 늦었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정말 중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주 이야기, 사주 라떼입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5월부터 많은 분들에게 을사년이라는 화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발생되기도 했어요. 2025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올해는 유난히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연운으로 화의 기운이 강해지니 뭔가 속도가 붙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화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속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빠르게 후루룩 지나가죠. 나는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일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연운의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면 지난 2019년도부터 서서히 속도감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2020년에는 한번 올스톱이 됐었죠. 그 뒤 2022년부터 그 멈췄던 시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속도감이 을사년에는 거의 급발진에 가깝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왜 이런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시간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없으니까요. 로또 당첨도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듯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풀이하기보다는 사주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운의 흐름을 짚어드릴게요. 일간을 기준으로 운을 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간 구분 없이 내 사주 전체를 나라고 보는 관점으로 을사년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을사년의 중요한 운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도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난 2023년도부터 뭔가를 준비해온 것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세상에 내어놓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거는 사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만약에 2023년도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결혼을 하려는 거고요. 또는 2023년도부터 뭔가를 막 배우기 시작했으면은 올해는 그것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운이 2025년도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중간 정산처럼 그간 해왔던 일에 대해 어느 정도 결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실체적으로 확인하는 운이 을사년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23년도부터 아이돌 연습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25년도에는 데뷔를 하는 거죠. 25년도는 그런 대외적인 의미가 있는 해예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데뷔는 했어도 스타가 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성패의 여부는 각자 사주에 따라 또 다릅니다. 사주 원국에 진토, 미토, 묘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중 지난 2023년부터 뭔가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라면 을사년부터는 대외적으로 그 준비한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을사년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분들은 8월에서 9월쯤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뭔가를 하긴 했는데 내 사주에 진토, 미토, 묘목 같은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사주에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2025년도에는 이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을 마무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 라고 할 때가 된 것이고 이제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도 맞아요. 이런 전환의 시기는 8월, 9월로 보시면 적당할 것으로 보고 이게 연애라면 네, 지금 만나는 인연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미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고민하고 바로 결정 내리는 시기가 을사년이라고 보는 거죠. 뭔가 그만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가야 할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을사년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도에 우리는 희망에 가득 차 있죠. 지난해 갑진년에 좋은 성과를 보였던 분들은 뭔가 확장하고 규모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같은 듯 다른 운이에요. 그러니 작년에는 매우 좋았다면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지내시는 게 좋아요. 24년에 시작한 일에 대해서 25년에 규모를 확장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내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수, 계수, 해수, 자수, 축토, 진토, 미토 이런 글자가 있는 분들이 규모를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요. 이건 그냥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글자가 사주에 있는 분들은 올해 사업이든 연애든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덥석덥석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런 글자가 사주에 중복되어서 막 2개, 3개, 4개씩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너무 신중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과감해지셔도 돼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다가 때를 놓치거든요. 또 이와 반대로 사주에 이런 임수, 계수, 해자, 축진, 미토 같은 글자들이 사주에는 없는데 사주에 병화, 정화, 간목, 임목, 사화, 오화, 술토 막 이런 글자들이 중복돼서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신중하게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2025년도는 속도감이 정말 빠르죠. 점점 텐션이 올라가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어서 자칫 삐끗하면 엔잡러처럼 이것저것 하는데 결과물은 없이 계속 이것저것만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바쁘기만 하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핵심 이벤트가 있는 달은 다가오는 8월과 9월이죠. 특히 9월은 을사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았다면 좋은 것의 절정이고 나빴다면 나쁜 것의 절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을사년이 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분이라면 을사년에 중요한 결정은 가능하면 9월 이후로 미뤄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직이 그렇겠죠?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또는 어디서 빨리 오라고 부르는 데가 없다면 일단 지금 있는 그곳에 스테이 하는 게 낫죠. 25년도에 가장 큰 문제는 성급함에 있어요.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시작하는 것이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작년에 뭔가 하려고 막 애쓰던 분들 중에 그때 팍 터트려서 잘 된 분들은 사주에 화의 기운이 잘 돼 있어서 성과가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2% 부족해서 안 됐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주에 화기운이 좀 부실한 분들이에요. 이게 될 듯 하다가 안 돼서 좌절하는 시기가 갑진년이었어요. 이렇게 2024년도에 지지부진했던 분들이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2025년도로 넘어왔다면 아마 지금쯤은 일이 성사돼서 신바람이 난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되네? 라고 말이죠. 이런 건 사주의 약한 화기운을 연운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족했던 2%가 채워지는 운이 2025년도입니다. 이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힘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꼬셔도 안 넘어왔는데 25년도에는 막 지가 먼저 연락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작년처럼 내가 또 막 덤비면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밀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그저 상대와 페이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올해는 사주에 화기운이 많거나 또는 사주에 화를 의미하는 글자가 있다면 상대와 속도를 맞추셔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망하는 운과 성공하는 운은 어떤 면에서 양상이 같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 잘 되니까 욕심껏 오더를 대박 많이 받아놨는데 마감을 못 지키면 클레임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래도 감각이 예민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2025년도에는 그 예민함이 증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사주에 병화, 정화, 간목, 인목, 사화, 오화, 술토, 무토 뭐 이런 글자가 막 중복해서 많이 있으면 그런 예민함이 좀 더 가중되는 운이기도 하고요. 이런 글자가 중복으로 내 사주에 좀 많다면 그런 현상은 아마 2027년도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원래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 해도 지나온 2023년도, 24년도는 그럭저럭 지내왔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왠지 자꾸 그런 불편한 감각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많이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뭔 일이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민감도가 올라가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25년도에 들어서서는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여름에는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죠. 근데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드시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술은 화의 기운을 더욱 북돋아주는 물질이죠. 술을 마시면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술을 차가운 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예민한 시절에는 층간소음 분쟁 같은 것도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때에는 평소보다 그 소음이 더 크게 들리고 분노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죠.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상황은 관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관제구설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일이 점점 커져서 경찰서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릴렉스 할 수 없는데 릴렉스 해야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네, 지금까지 2025년 을사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본래 무의식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올 하반기 뭔가 성급해지려는 순간이 온다면 이 영상이 떠올라서 조금은 그 속도를 늦추실 수 있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남은 25년을 잘 보내고 싶다. 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예약 연락처를 참고해 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과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